네, 안녕하세요. 신에 대한 창작자들의 진짜 이야기 원앤원 팟캐스트 노이즈원입니다. 저는 호스트 준범입니다. 일루미입니다. 이번에 모신 분들은 저희랑 좀 관계가 있으신 분들이죠. 저희에게 프로듀싱이 뭔지, 그 다음에 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오늘 공부를 조금 배우면서 이야기를 할 아티스트 두 분 소개합니다. 그럼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신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레어의 희민님 그리고 곽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간단히 자기소개랑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어리어 프로듀서 곽하라고 합니다. 네. 근황이라고 할 것까지는 뭐 거의 매일 똑같은 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긴 한데 뭐 계속 아티스트 작업하고 있고, 그리고 저 개인 앨범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앨범이 나와요? 네. 언제 나오나요? 앨범 아마 11월 초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그럼 오늘 앨범 이야기도 좀 하셔야 되겠는데. 네, 너무 좋죠. 우리 희민님도. 지금 계속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룹 이름 앨범 작업 열심히 하고 있고, 그냥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룹 이름도 이제 앨범 나오면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오랜만에 나오는 건데 저희가 중간중간에 계속 뭘 하고 막 그랬어가지고 뭔가 오랜만에 나오는 느낌이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근데 하여튼 네, 따지자면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앨범이죠. 제가 한 8년 전에가 마지막이어가지고. 그러면 곽한님도 이번에 EP 정도? 아니면은 이번에는 정규예요. 정규? 네, 몇 첫 트랙 앨범이자 정규 앨범이 될 것 같아요. 정도? 몇 트랙 정도 지금? 한 인터루드 포함해서 10곡 정도. 와, 나오면 10곡을 될것 같아요. 언제부터 네. 작업한 거예요? 그게 한 첫 작업을 시작을 했을 때는 아마 1월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의 한 6곡 정도를 한 2달 안에 다 뽑아내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약간 컨셉 잡는 그런 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니, 시간이 지났어요. 최근에 K-플립 때 엄청 힙플에서 기타리스트로 엄청 유명해졌잖아요. 아, 그때 엄청 많이 노출이 됐었어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엄청 멋있어가지고. 근데 개인 앨범이 어떤 스타일로 나올지 이따가 좀 이따 한번 더 여쭤볼게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곽한님은 또 이제 작년 여름에 이제 아티스트로서 에어리에 합류를 하셨는데 네. 그 휘민님이랑은 두 분의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 계기는 휘민이가 얘기해 주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가 아는 이제 동생이 이제 좀 음악적인 고민을 이제 좀 이제 어떻게 저한테 조언을 구하러 이제 찾아왔었어요. 찾아와가지고 요즘 뭐 하고 있니?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기 이제 개인 작업물들을 들려줬는데 그 동생의 음악의 프로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운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누구냐 했더니 곽하라는 형이다.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뭔가 제가 딱 들었을 때 이 친구 우리를 되게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저희 에어리어 그 데모 메일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곽하라는 이름을 검색을 그냥 해봤어요. 뭔가 우리를 되게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사운드가 되게 어떤 교집합이 있어서. 근데 딱 역시나 한 몇 달 전에 보낸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 친구 바로 컨택해야겠다 해서 컨택을 해서 바로 만난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 제미나이의 미아라는 트랙이 있었는데 그때 그냥 이제 외주 프로듀서로서 트랙을 한번 작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저희랑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다가 인하우스로 들어와라,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제안을 했었었죠. 그러면 사운드적으로는 일단 맞으셨는데 두 분에서 이제 처음 만나셨을 때 대화를 나눠 보셨을 때 뭔가 이런 포인트에서 이 사람이랑은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으셨을까요? 휘민이가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입담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이제 약간 그 막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뭐 잡담하는 그런 시간에서 저는 박수 쳐주는 약간 리액션 해주고 약간 이런 역할이었는데, 이제 휘민이 같은 경우에는 그 컨텐츠를 이제 많이 내면서 이제 재밌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사람이었다 보니까 뭔가 음악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그렇게 음악 작업도 되게 수월하게 티키타카가 되게 잘 돼서. 곽한님은 전공이 원래 음악을 네. 하던 네, 맞아요. 어디서? 저는 마이애미에서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래요? 마이애미에서 음악 전공을 했고 음악 프로듀싱 전공을 하고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약간 그러면 푸세 있다고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프로듀서들이? 어때요? 제가요? 예, 예. 아니요, 그런 거는 전혀
뭐 트랙을 여러 가지 듣는다고 했었을 때 이 친구가 쿠세라는 표현보다는 이 친구가 이런 특징이 있구나를 이제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곽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육각형 프로서가 요즘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친구는 일단 탑라이너, 그리고 작사, 그리고 영어 작사, 그리고 비트메이킹, 그리고 리얼 어떤 악기에 대한 세션에 대한 연주자로서의 능력치가 그냥 다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이 친구는 같이 하면은 너무 우리랑 큰 어떤 시너지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휘민님은 약간 사람을 이제 처음 만났을 때 뭔가 술자리도 함께 하고 좀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본다고도 들었는데. 네. 근데 사실 막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네. 곽하랑 술 처음에 먹은 적 거의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일하는 관계에서는 그냥 일단 그 사람의 어떤 에너지와 인성적인 부분, 인간적인 부분,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실력이죠. 실력을 제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친해지면서 술자리를 갖게 되는 거지. 처음에 술자리, 근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술자리에서 만약에 알게 됐다 하면은 그때는 그냥 바로 이제 메일 알려주고 보내줘라고 한 다음에 괜찮으면 뭐 바로 보는 건데, 뭔가 막 술자리에서 막 이렇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실력이 엄청 좋은데 술자리에서 조금 인성이 안 좋으면은 그게 만약에 뭐라고 해야 될까, 동생이면은 분명히 이제 어떤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교육적인 부분에서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 그게 동년배나 아니면은 저보다 연장자라면은 좀 같이 일을 하기 힘들죠. 네. 그럼 보통 프로듀서로 이렇게 협업을 하면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해요? 근데 그건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가 쓴 스케치를 곽하가 후반 작업을 하고 그 후반 작업을 저한테 이제 최종 보내서 최종 마무리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곽하가 한 작업을 또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곽하랑 규정이 같은 경우는 아예 둘이서 같이 이제 스튜디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하루 안에 끝내버리거나, 뭐 너무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곽하님 그럼 에어리어 들어오고 나서 참여하신 앨범이 어떤 거가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제미나이 앨범을 거의 대부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라니 앨범, 더니 앨범, 현아,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유주 앨범에도 참여를 했고요. 거의 대부분의 이제 저희 아티스트 앨범을 많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외부 작업도 간간히 이제 많이. 그럼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한 음악을 하긴 하네요. 진짜. 네, 맞아요. 그러면 자신의 자아를 어떻게 찾아가요? 일단 제가 많이 하는 게, 제가 좋아하는 옛날부터 좋아했던 음악을 카테고리별로 플레이리스트를 많이 짜놓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플레이리스트를 이제 훑으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색깔을 넣게 되었지, 이거를 계속 잡아가는 편이긴 해요. 그러면 계속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를 주입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그쵸. 작업을 들어가기 전에? 네, 그걸 안 하게 됐을 경우에서 좀 줏대 없는 사운드가 나온다고 해야 되나? 약간 뭔가 중심이 좀 흐트러지는 느낌이 들어서 아카이빙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곽하가 그러니까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더니라는 아티스트가 저희 회사 와서 솔로 이제 곡을 내고, 그게 이제 멜론 7등까지 가고 2023년도 연간 차트 77등을 이제 딱 랭크된 트랙인데, 그 트랙도 이제 곽하가 같이 했고, 거의 이제 곽하는 저희의 어떤 진짜 헤드 프로서만큼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저희가 이제 어떤 스케줄적인 면에서 퀄리티 컨트롤을 못하는 어떤 앨범 같은 경우는 곽하가 A&R들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그 앨범 퀄리티를 다 잡아주는 역할로도 엄청 되게 중요한 존재죠. 그러면 두 분이 이제 작업을 초반에 함께 하셨었을 때 이런 부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가지고 있다, 약간 배울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어떤 점들이 있으셨을까요? 너무 많긴 해요. 그러니까 그룹 이름을 전체를 이렇게 딱 보면은 규정이나 휘민이나 작업 방식이 너무나도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두 가지 성향을 제가 다 가질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또 됐었고, 자기 거로 만든. 규정이 같은 경우에서는 먼저 코드워크 먼저 입힌 다음에 그 다음에 후반 작업을 하는 스타일이고, 휘민이 같은 경우에서는
소스 하나부터 정교하게 먼저 레이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깔을 그 사운드 전체적인 깔을 잡고 시작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마다 다 특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럼 곽하님은 원래가 아티스트로 데뷔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면 프로듀싱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면 프로듀싱을 하다가 아 나도 음악을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음악을 기타를 치면서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때 아버지가 원래 그 작곡가 출신이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집에서 막 그 술 조금 약주하시고 이렇게 막 기타 막 치는 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생일 선물로 이제 기타를 하나 사달라고 했다가 기타를 치면서 코드를 이제 귀로 따고부터 시작을 했다 보니까 기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 꿈은 기타리스트였어요. 예, 기타를 너무 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공부를 이제 기타를 통해서 계속 하고 대학을 갔는데 대학교에서 컴퓨터로 음악을 하는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와, 저거 너무 멋있다. 혼자서 그냥 방 안에서 음악을 쫙 다 만드니까 거기에 좀 많이 매료돼서 나 음악 프로듀싱 하고 싶어. 그때부터 음악을 계속 만들고 이제 혼자서 작업하는 그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음악 프로듀서가 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음악을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계속 창작하고 이런 거에 재미를 너무 많이 느껴서 그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지만 그와 동시에 아티스트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음악 커리어를 쫙 훑어봤을 때 나란 사람은 또 제가 찾아가면서 음악을 하고 싶은 그게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아티스트를 같이 하면서 내가 어디서 온 사람이고 이런 정체성을 좀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또 커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티스트의 표현이 정체성에 대한 자기의 갈망이어서 표현을 하는? 그쵸. 제일 궁극적으로는 무대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무대를 써보면서 그거를 되게 너무 크게 느낀 것 같아요. K-플립 때? 이번에? 아니면 그 전에 제미나이랑 했을 때? 네, 맞아요. 아, 그때 너무 크게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무대 욕심이 계속 크게 좀 많이 생기면서 이게 내 자아를 찾아가는 뭔가가 될 수 있겠구나. 그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곽하님 아티스트랑 프로듀서를 두 가지를 다 소화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뭔가 손흥민이 양발잡이인 것처럼 뭔가 두 가지를 동시에 소화함으로써 장단점이 좀 분명할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단점을 굳이 집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시간적 문제. 시간적. 네. 왜냐하면 계속 이제 스위칭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아티스트들을 이렇게 프로듀싱 하면은 같은 장르의 아티스트를 프로듀싱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르가 매일 바뀌어요. 그래서 뭐 월요일은 뭐 갑자기 힙합 했다가 화요일은 R&B 했다가 수요일은 팝 했다가 락 했다가 너무 많이 바뀌는 K-팝도 해야 되고. 네, K-팝도 해야 되고 너무 많은 장르를 건드림과 동시에 제 앨범 모드로 딱 해야 되니까 이 스위칭을 하면서 드는 시간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제가 프로듀싱만 했던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앨범 피처링이 있어요? 피처링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피처링 했을 저희 같은 경우에도 원래도 저도 제작을 했었다가 네. 돌린 타입이잖아요. 근데 네. 제 걸 내면은 뭐 제만의 스타일로 갈 줄 알았는데 저희도 나름 프로듀싱을 하고 있지만은 제만의 스타일을 못 가고 그 피처링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다행인 게 프로듀싱을 하면서 경험이 쌓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 곡의 정체성과 멀어지는 어떤 그 크리에이팅이 되는구나. 이거를 많이 느끼다 보니까 피처링 진을 섭외를 하거나 아니면은 생각을 할 때도 되게 좀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이 아티스트를 이 곡에다가 같이 담았을 때 이 곡을 해치나? 이 곡의 정체성이 좀 흐트러지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럼 최근에 이제 블라세님도 그 셀프메이드라는 셀프 프로듀싱 앨범을 발매하셨는데 네. 이렇게 좀 아티스트가 셀프 프로듀싱을 하면은 좀 더 잘 될 가능성이 높다고 두 분은 생각하시나요? 케바케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이거든요. 어떤 부분이 긍정적이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다 담을 수 있는 거, 예, 그거를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거 대중들이랑 그런 부분이 제일 메리트이지 않을까 생각을 저 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그룹 이름 앨범도 그렇고 저는 전에 일단은 어쨌든 앨범 참여했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프로듀서로서 이 앨범을 제작 단계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보통 이제 밴드 쪽이나 싱어송라이터들은 자기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프로듀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음악적 사운드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세계관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이 음악으로 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라는 식으로 앨범을 내게 돼요 보통? 그 아티스트의 자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티스트의 자아가 뭔지 분명히 확인을 하고 그거를 담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프로듀서가 더 욕심을 냈을 경우에서 그 자아를 흐트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되게 조심히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그룹 이름은? 사실 그냥 앨범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다가 앨범 명에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앨범에 대한 브랜딩에 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로 저희 앨범 첫 번째 에브리웨어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가 그 전에 저희의 프로모션이라고 생각했었던 거는 많은 아티스트들의 이제 그루비룸 에브리웨어라는 시그니처 사운드가 막 나오면서 일주일에 막 그때 3개씩 발매되고 막 그랬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사전 프로모션을 하고 결국에 이 앨범 안에 에브리웨어라는 어떤 우리의 슬로건을 가지고 되게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했다가 우리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고 근데 거기 이제 안에서 어떤 싱글 컷의 개념으로 뭐 썬데이든 어디쯤에 이런 것들은 어떤 뭐 사랑 이야기지만 결국에 앨범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에브리웨어라는 단어였고 그리고 또 릴모시피드 1집 같은 경우는 SSR 에어리어 같은 경우는 그 직함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명찰이 있으면은 콘서트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어떤 내가 디렉팅이든 뭐든 제한 없이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사실. 그 안에서 막 트랙이 어쩌고 저쩌고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 트랙에서는 이 트랙 스토리 짜는 거는 제 취향의 그 앨범을 만드는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딱 그냥 이 앨범에서 이 친구들이 뭘 보여주고 싶었다 하여튼 막 그런 거고 아까 셀프메이드 말씀 네네. 주신 건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라세한테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때 해서 래퍼가 찍은 비트 같다 좋다 근데 그거는 저는 라세한테 필요했던 타임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 친구가 음악이 점점 재미없어지고 있었었는데 이걸 하면서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새로운 윤활유 같은 개념의 작법이었고 그래서 너무 좋아했고 근데 아티스트가 본인 스스로 계속 만들게 되면은 이게 사실 그 전문직이잖아요. 플레이어도 전문직인 거고 이 프로듀서 제외하고 그냥 작곡가라는 것도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 전문직들이 왜 전문직이라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셀프 메이드만 해야 된다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신인 아티스트로서는 처음에 이게 본인이 하면은 좀 더 작업물도 빨리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점점 이제 뭔가 프로의 위치로 가면 갈수록 좀 세분화되는 게 저도 조금 맞다고 생각하는 공감 한 표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티스트가 재미를 느끼기 위한 장치로서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피처링 디렉팅 할 때도 보통 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세요? 뭐 이렇게 싫다 좋다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하신 편에 지금 말고 맨 처음에 저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저는 사실 피처링 퀄리티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저는 그냥 녹음만 해라 알아서 할게 약간 이런 거예요. 왜냐면은 프로듀서라는 직업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뭔가 조금 더 부탁을 더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더군다나 이제 저희 앨범이다라고 하면은 그 바쁜 시간을 내줘서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건데 계속 수정을 요구하기에 뭔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가지고 결국에 여기서는 저는 그 어떤 편곡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뭘 하든 상관없으니까 그냥 녹음만 해놓으면은 후반 작업에서 이 녹음한 퀄리티에 맞게 더 그냥 바꿔버릴 테니 그냥 녹음만 빨리 하자. 약간 그거 같아요. 저희 원에서 음원 나오는데 지금 뭐 희민도 이제 기사가 나왔을 타이밍일 텐데 그때 되면은 근데 프로듀서한테도 부탁을 해야 되고 피처한테 부탁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비주얼과 마케팅 프로모션을
극대화시키겠다. 우리의 맞아, 장점은 맞아. 그거다. 그냥 그래서 그렇게 해주기만 표현하는 해줘. 거죠. 알아서 좋게 만들어 놓을게. 약간 이런 느낌이 많아요. 근데 제가 작곡가로 참여를 한다. 다른 앨범에 그러면은 그때는 이거 수정하자, 이거 수정하자, 이거 수정하자 엄청 아, 많죠. 근데 그게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외주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외주가 아니라 뭐 그룹으로 앨범 만들 때도 그렇고 하이어 있을 때도 그렇고 그때는 그렇게 잔소리를 해.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근데 막상 내 거 할 때는 또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완전 입장이 달라지니까 힘들긴 하더라고요. 네. 최근 어저께 아까도 방금 앨범 디렉팅 때문에 회의하고 왔는데 그때는 이제 할 말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게 왜냐 이쪽에 돈이 다 있고 전 디렉팅을 해주면 되니까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내 거 할 때는 다 부탁하는 사니까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 하나하나가. 왜냐면 아까 릴모시핏 얘기가 잠깐 나와서 그런데 이제 휘민님은 그룹 이름 휘민으로서 엄청 탄탄한 고속도로를 이제 달리고 계셨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릴모시핏이라는 새로운 자아를 만드시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이 쉽지 어떻게 보면은 캐릭터를 새롭게 하나 만드시는 거고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서 서사를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리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이렇게 정점에 올라간 사람은 좀 안주하기 마련이고 새로운 정상을 좀 이렇게 향해서 올라가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용기도 많이 들고 당시에 그거를 이제 이거 해야겠다라고 하셨을 때 네. 심정이 어떠셨는지 심정 심정이나 뭔가 하여튼 뭐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그냥 그거였죠. 그 그룹 이름으로서는 점점 이제 연차가 쌓이고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고 성과가 생기는 순간부터 어떤 제약들과 옵션들이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생기는데 이것들을 다 그 고려를 해서 앨범을 내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엄청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빠르게 하자니 너무 안전하고 파격적인 것도 없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내가 제일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밌어 할까 어떻게 해야 그리고 리스크가 클까 무조건 저는 리스크가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프로젝트는 어려워야 되고 프로젝트 성공 자체가 어려워야 되고 리스크를 걸어야 이게 됐었을 때 오는 반응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저는 이제 리스크를 건 거였고 근데 그 리스크를 걸었었을 때 저의 마음은 사실 이거는 힙합을 좋아하는 어떤 힙합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어떤 우원트에 대해서 정확히 좋아해 줄 거를 너무 알고 있었어 가지고 말이 리스크를 건 거지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좀 보여주면은 엄청 좋아들 해주시겠다라는 생각이었었어요. 그럼 곽하님은 지금 음원 냈을 때 대중들에게 대한 뭐 사랑을 받아야지라는 게 커요? 아니면은 나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해서 이거를 앨범 투자해서 이 사람들이 홍보를 할 거다. 저도 후자인 것 같아요. 아, 제 아티스트로서의 곽하가 내는 앨범은 곽하여야 된다라는 게 있어서 뭐 프로듀서로 먼저 시작을 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앨범을 계속 해오면서 그러니까 다른 아티스트들과 같이 작업을 하고 앨범을 만들면서 너무 많이 느낀 게 그 아티스트가 원하고 혹은 진짜 궁극적으로 속 안에 있는 거를 공유하고 싶어함 있잖아요. 그거를 공유했을 때 반응이 제일 세게 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지 않으면은 솔직히 이거 좋아할 것 같은데 저거 좋아할 것 같은데 이거 좋아해? 그러면은 음악적으로도 을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을 입장에서 하는 것보다 나 이거 좋아하는데 혹시 너 이거 좋아해?가 더 좋은 어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저도 제 앨범에서 많이 하는 편이고. 저 궁금한 게 그럼 곽하님은 어떤 앨범 내요? 장르가 뭐예요? 저는- 어디 쪽 사이드의 앨범이에요? 저는 기타로 시작하고 락 음악을 너무 좋아했어요. 네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락을 계속 넣고 이제 만든 앨범을 너무 내고 싶었는데 그와 동시에 저는 그 재즈 기반 음악도 너무 좋아할 뿐더러 재즈를 통해서 힙합을 접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런 최종 집합체가 뭘까 생각을 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얼터너티브 사운드 그리고 락적인 사운드 그리고 R&B, 네오 소울, 재즈 이런 거를 다 넣으니까 얼터너티브 네오 소울 약간 이런 약간 궁극적으로 좀 크로스오버한 장르로 앨범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카테고리를 딱 하나로 지을 수는
없지만 이미 해외에서 얼터너티브라는 카테고리가 붙음과 동시에 이제 파생된 그런 장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딱 몇 마디로 하자면은 얼터너티브 락 네오 소울인 것 같아요. 들어봤어요? 전 너무 네 너무 좋아요? 많이 들어봤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주변 아티스트 이제 동료 아티스트들 스튜디오로 오면은 일단 빨리 들려줘요. 너무 좋아서 진짜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회사한테도 강력하게 빨리 이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곽하랑도 많은 이야기를 했고 그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음악이어가지고 와 이거 좀 사람들이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앨범입니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은 루빈이 형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 원앤온 음원 프로젝트를 만드시면서 좀 앨범이나 그런 거를 만드실 때 초기 단계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두 분은 앨범이나 프로젝트 이런 초기 단계에서 어떤 과정으로 이런 전체적인 방향성을 좀 구성해 나가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곡만 모으는 게 아니라 뭐 예산이나 세계관, 뭐 전체적인 톤, 메시지 이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한다고 저는 막 이제 외부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해서 두 분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궁금해요. 이게 제가 약간 고해성사지만은 네. 아티스트 앨범을 제작을 할 때는 네. 되게 왜 안 하냐라고 얘기를 했다가 막상 제가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진짜 지푸라기 잡듯이 뭐 어디부터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고 리드도 그렇고 이게 메시지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뭐 받쳐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음악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 힘든데 두 분이 이걸 어떻게 극복하시고 어떻게 제작을 하시는지.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한 건 테마죠. 그러니까 뭘 보여줄래? 그러니까 지금 너가 뭘 추구하는지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지자면 뭐 컨셉이겠죠. 테마 컨셉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을 만들어야 되고 네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로젝트 초기 기획 단계에서는 네 뭘 보여줄 거냐. 네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세분화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아티스트랑 이렇게 만났어요. 앨범 작업을 같이 하러 딱 뭐 한 공간에 이제 만났다. 그럼 제가 맨 처음에 하는 질문이 어디서 태어났어부터요. 어디서 태어났어? 너 어디 출신이야? 네, 진짜 딱 그거부터 딱 시작해가지고. 출신이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출신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배경에서 자라왔어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런 인터뷰를 거부터, 하는 거구나. 그리고 너가 최근에 만든 음악 혹시 공유해 줄 수 있어? 하고 음악 요즘 뭐 들어? 막 이런 네, 것도 요즘 뭐 물어보고. 들어부터 플레이리스트 한번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보자. 그럼 너가 만들고 싶은 건 뭐야? 그리고 저한테 또 많이 중요한 게 이건 휘민한테 또 많이 배웠던 부분인데 너는 어떤 옷 입고 싶어? 막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떤 옷, 어디 지역에서 트는 음악 이런 얘기를 네. 하는데 곽한님 앨범 때 어땠냐고. 제 앨범 때는 그러니까 남 프로듀싱 할 때 말고 곽한님은 이제 플레이어로서 나갔을 때. 이거부터 설명을 해야겠네요. 제 앨범의 저도 이제 다른 사람을 프로듀싱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 이거 나 혼자 만들면 말리는구나. 그러니까 진짜 딱 혼자 방 안에 딱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려니까 아무것도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대한이라고 이제 프로듀서이자 DJ인 되게 친한 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형이랑 같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형이랑 똑같은 대화를 또 한 거죠. 그리고 형이 저한테 또 질문 많이 하고 너는 어떤 음악을 공유하고 싶어? 이런 질문들을 오가면서 똑같이 이렇게 작업을. 역으로 이제 또 받아서 그쵸. 했구나. 예. 그러니까 또 감회가 취향들이 나오고 내가 네. 좋아했던 게 뭔가가 나오고. 네. 다 똑같네요. 이런 들어보면 시작 단계는 어떻게 만들고 어떤 과정이 있어지냐가 다른 거지. 시작 단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뭐 음원 이번에 앨범 만들 때 좀 노하우 좀 알려줬어요? 맨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 이런 문제점이 아니요 그냥 혼자서 다 만들어 오던데. 그냥 그것만 말했었어요. 이제 그 밴드 형태 어떤 밴드 사운드의 음악을 만들 거다. 그래서 와 진짜 기대된다. 근데 정확히 이제 아직 공개가 안 됐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저는 그거는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뭐야가 제일 궁금했었었는데 나는 이런 비전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비전에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런 그 어떤 미션들을 클리어를 해야 되는데 그거가 될 것 같아라고 해서 진짜 근데 한 달 뒤에 진짜 그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음악은 그러면 어떻게 돼? 했는데 음악을 들었는데 이건 무조건 잘 되겠다. 그러니까 잘 된다라는 게 어떤 대중적인 성공의 지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원하는 퀄리티의 앨범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좋다. 이건 무조건 빨리 내야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맨 처음에 그룹 이름 나왔을 때랑 지금 나왔을 때는 또 시대가 다르잖아요. 네, 그쵸, 앨범 그쵸. 나올 때마다. 네네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또 리스크도 있고 네. 그런 거에 대한 조언은 어떤 조언을 해줬는지.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런 조언들 때문에 비전이 뭐야? 그러니까 뭐가 달라? 그런 식으로 질문을 뭐가 다른 거야라고 확신했는지. 했는데 이런 이렇게 좀 가볼 거다. 그리고 이런 음악을 할 거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했었는데 좋네. 그러니까 시대가 달라졌는데 그 시대에 달라졌을 때 너가 하려는 어떤 프로젝트의 차별점이 무엇인지가 제일 궁금했었어가지고 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처음부터 휘민이랑 공유를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면은 그냥 진짜 완전 막 한두 곡 딱 가지고 가서 나 이런 그림을 그렸다 하기에는 이거는 사람이 딱 들었을 때 좋다는 느낄 수 있지만 만약에 좋은 곡이 경우에서 좋다는 느낄 수 있지만 그 제 생각을 다 공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거를 딱 공유를 했을 때 휘민이는 그거를 딱 듣고서 너가 이런 걸 그리는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색깔을 입히는 거 어때? 이런 식으로 조연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 궁금해도 안 들려줄 거야. 그런 게 있었죠. 네. 그럼 요즘에 그 각하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것 같아요? 그 자신이 앨범이 성공했다는 기준이 있어요? 이번에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어떤 사람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성공의 기준이 있어요? 제가 공유하고자 하는 음악을 똑같이 좋아하는 사람을 찾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으면 많이 찾을수록 성공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 지금이든 뭐 미래건 뭐 심지어 과거도 그렇고 제 목표는 항상 그건 것 같아요. 앨범을 딱 내가지고 뭐 어떤 난 이런 아웃풋을 원해 이런 거보다는 계속 나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대중들을 찾아가는 프로세스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룹 이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여러 개를 많이 했잖아요. 여러 개를 많이 했고, 음악도 냈었고 뭐 패션쇼도 많이 갔었고 콘텐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해서 이제 이름을 알렸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있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조언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직은 사실 뭐 내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낸 다음에 어떤 컨텐츠를 얘가 잘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한 것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냥 컨텐츠에 관한 거 딱 하나는 나는 곽하야 나는 너가 그렇게 보여 너가 처음으로 처음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일단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너는 5년 안에 펜타포트를 쓰는데 힙합 플레이어 페스티벌을 동시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 라고 이게 컨텐츠적으로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신선했거든요. 이게 분명히 밴드 음악이거든요. 근데 분명히 밴드 음악인데 근데 이게 분명히 어떤 흑인 음악을 좋아하는 팬층에서도 되게 느낄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너무 많은데 어떤 연주나 그 밴드 사운드를 그런 밴드 사운드를 잘 느끼는 아니면 잘 향유하는 그 층에서도 충분히 좋아할 앨범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컨텐츠적으로는 와 그러면은 너무 재밌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었고 네 사실 그러니까 지금의 저와 옛날의 저가 너무 많이 다르니까 네 그래서 뭐 옛날이었으면 근데 진짜 펜타포트랑 힙합 플레이어를 같이 쓰면은 유일무이한 아티스트가 되긴 할 것 같네요. 네. 양쪽 사이드를 다 잡는 거니까. 여기서 저희가 그때 궁금했던 게 리더 계시잖아요. 리더 있을 때 저희가 밴드분들이랑 지금 팟캐스트를 찍을 때 생각보다 예스올 같은데 팔로우가 한 2만 3만 정도 되는 밴드분들이 예스올 같은 데를 다 채운대요. 그쵸, 근데 그쵸. 힙합 같은 경우에는 팔로우가 20만 돼도 채우기가 힘들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그 조금 소비 문화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소비 문화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힙합 같은 경우는 그 오프라인 팬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은 오프라인
그 오프라인 팬층이 딴 데로 간 게 너무 보여요. 힙합 어떤 콘서트에 와서 소비해 주시는 분들, 공연에 와주셨던 분들이 다른 컨텐츠에서 소비하고 있는 게 이제 주변 아티스트들의 팬층만 해도 이게 엄청 보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지금 즐길 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네, 하여튼 그게 좀 다른 것 같은데 확실히 다른 음악 쪽 그러니까 뭐 밴드 음악이라고 하면은 제가 봤었을 때 제가 이제 지금 회사에 밴드가 있는 입장으로서 봤었을 때는 조금 더 충성도 높은 진짜 찐 매니아적인 팬층이 조금 더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졌어요. 네. 이게 뭐 곽한님도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게 되게 마케팅적인 요소도 좀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아예 타겟하는 것도 그렇고 뭐 밴드 제가 아는 밴드 분들이랑 이야기했을 때는 저도 들었던 거는 소극장 콘서트 되게 많이 하고 그 작은 공연장이 있대 홍대. 그래서 네. 한 달에 한 번씩 거기 공연장도 쓰고 그런 단계들이 엄청 필요하더라고요. 네. 근데 곽한님도 만약에 그쪽 음악을 하실 땐 그런 것도 생각이 있으신지. 무조건이죠. 그 심지어 공연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라이브 사운드 네네네네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럴수록 더 라이브 공연을 많이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서 뭔가 찾아가서 관객들이랑 소통하고 저 이런 음악 해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거기 어디죠? 준우 씨? 그 밴드 분들 쓰는 공연장이 제비다방 아세요? 아, 네네네. 제비다방을 거의 이제 거쳐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힙합 쪽을 생각하니까 막 그랬다가 밴드 쪽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 콘텐츠들이 또 오프라인 콘텐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하나하나씩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저는 또 이 타이밍에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 예, 저희도 이제 배달 음식 같은 거 시키다 보면은 뭔가 맛은 없는데 리뷰 이벤트만 엄청 해가지고 리뷰가 엄청 많고 그 뭐지 리뷰가 많이 없어서 조금 하단으로 밀려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도 저는 이 시내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보거든요. 요즘 뭔가 아티스트들이 자기만의 색깔을 뾰족하게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많은 대중들에게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조금 뾰족함을 깎아서 둥글둥글하게 만들고 좀 더 자극적인 컨텐츠를 많이 보이고 그런 걸 때문에 조금 아티스트 고유의 좀 브랜딩이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요즘처럼 좀 바이럴 컨텐츠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서 이 본인만의 음악적 뾰족함 브랜딩과 바이럴 컨텐츠 이 사이에 어느 정도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그냥 솔직히 말하면 너무 모르겠어요. 그냥 놔버려가지고. 네, 엄청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인스타 피드를 4개 올렸었나? 그러니까 무슨 그게 막 어떤 브랜딩 때문에 4개 그게 아니라 그냥 아까 그 루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어차피 진짜 우리를 소비해주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찾아와도 다시 와줄 거고 그리고 그런 바이럴 되게 휘발성이 큰 컨텐츠로 조금 더 이렇게 잘 되거나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게 좀 힘들잖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일단 그걸 신경 쓰면 전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소비를 하는 사람으로서 리뷰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컨텐츠가 있다, 이벤트가 있다, 오프라인에서 성수동에서 뭐가 있다. 근데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게 뭐가 있대. 이러니까 그냥 사실 가는 것들도 많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바이럴 마케팅에 어떤 그 타깃을 당해서 거기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도 이제 그들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하여튼 막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지만 일단 저에 관해서는 그냥 네 바이럴 마켓 이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냐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근데 브랜딩의 관점에서는 엄청 정확하게 있죠. 네 브랜딩. 효인이 만약에 릴모시핏 이제 나중에 만약에 뭐 또 다른 자아를 만들게 되신다면 네. 바이럴 마케팅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으신가요? 전혀 안 사용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그런 걸 별로 이렇게 막 릴모시핏을 만들었었을 때도 어떤 바이럴 컨텐츠든 뭐 전혀 뭘 해보려고 했었던 게 없고 그러니까 쇼폼이든 뭐든 네. 뭐 전혀 없어가지고 그게 옛날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은데 일단 그거에 대한 방법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브랜딩의 멋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그 방법은 또 내가 추구하는 나의 추구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서 전혀 이렇게 막 이용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어떤 릴스를 찍거나 막 그런. 그러면 해외에서 이런 아티스트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해외에서 어떤 뭐 바이럴이든 이 사람이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데도 되게 멋있게 하는구나. 아니요 바이럴 마케팅이란 건 모르겠고 사실 그냥 자연 바이럴이란 게 생기는 게 최고로 좋죠. 그래가지고 그런 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도 그룹 이름도 앞으로 조금 더 오프라인 시장으로 많이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포인트를 건드려서 이게 진짜 바이럴이 될 만하게 만들어 보자. 는 내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뭐 프레더기인도 마찬가지고 그게 무슨 바이럴 마케팅이라기보다는 자연 바이럴도 엄청 많을 거고. 근데 저는 그래서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 저희 작년에 그 윤진 씨랑 효섭이 형이랑 했던 예솔로 냈었을 때 그게 스포티파이 글로벌 바이럴 차트에 올라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글로벌 바이럴 마케팅을 저희가 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니었잖아요. 그 하이어뮤직이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와 이게 어떻게 바이럴 차트에 올라갔지? 그때 너무 신기했었죠. 그때 한 40등인가까지 갔었었는데 와 너무 신기하다. 이게 자연 바이럴이란 게 진짜 있구나 진짜 느꼈었어요. 네, 곽하님 이제 신인이잖아요. 따지면 아티스트로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뭐 여기 희미님처럼 옛날 사람이라면 멋만 지키고 싶다. 아니 멋만 지키고 잘 모르겠다. 곽하님 어떤 상태예요? 난 컨텐츠도 할 거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싶어. 요즘 사람으로서. 저는 딱 일단 지금 꽂혀 있는 게 라이브인 것 같아요. 라이브를 많이 하고 싶다. 네. 그래서 라이브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커서 밴드 사운드가 너무 적합하게 딱 맞아 떨어진 것도 그렇고 뭔가 약간 아다리가 맞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앨범을 내는 것 자체도 공연하고 싶어서 앨범 내고 이제 그 세계관 보여주고 나 이런 거 하고 있다 계속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마저도 오프라인에서 유입이 제일 많았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더더욱 더 라이브에 좀 몰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온라인 상으로는 저도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그쪽은. 되게 그래서 재밌을 것 같긴 해요. 홍대에서 라이브를 하는 사람이 이 압구정 이태원에서 또 공연도 하고 막 그러면 되게 진짜 독보적일 것 같긴 하네요. 진짜 홍대에서 작게 라이브 소극장 공연도 진짜 많이 하고 네. 그런 아티스트가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엄청난 거죠, 생각을 하고 엄청난 거. 있어요. 요즘에는 그러면은 뭐 그룹 이름도 그렇고 각하님도 그렇고 릴모스핏도 그렇고 아티스트로서 막 부담감은 없어요? 그냥 다음 거에 대한 일단 케이플립이란 엄청난 앨범이 나왔고 릴모시핏은 부담감 전혀 없고 그거는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여서 부담이라는 게 전혀 없는데 이제 그루비론 프로젝트가 진짜 앨범을 너무 많이 엎었었으니까 그래서 부담감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노이즈를 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세상이라기보단 너무 거창한 것 같고 이게 어떤 한국 음악사에 노이즈를 줄 수가 있을까?가 제일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대중음악이란 책이 나왔을 때 분명히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서는 프로서에 대한 얘기도 있을 텐데 그럼 분명히 그루비룸은 언급이 될 거거든요. 분명히 언급이 될 건데 그 언급 말고 이제 우리의 또 새 앨범을 나왔었을 때 우리가 이제 한국 음악사에 노이즈를 만들 수가 있는 앨범이 될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엎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노래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좋은데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거죠. 너무 좋아요. 와 노래 그러니까 노래가 너무 좋다가 와 너무 멋있다. 와 너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와 이거 너무 좋다. 와 이거 뭔가 막 하여튼 막 배경음악이 너무 좋겠다. 너무 막 늦옷이다. 이런 거 너무 많죠. 근데 이거 왜 해? 이런 거죠. 이건 노이즈를 못 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그 노이즈를 준다는 그 기준도 엄청 다 뭐 각자만의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은 어디서 찾으시나요? 그런 기준? 뭐 예를 들어서 네네네. 예를 들어서 그루비룸의 촉이라고 네네. 생각을 하면은 진짜 프라이머리 현이 이제 깔아주신 어떤 프로서 계보에서 이제 듀오로서 저희가 이제 나타났고 저희 이후에 저희를 이제 바라보면서 새롭게 나온 친구들도 많을 거고 이게 어떤 저의 영향력에서 이제 파상이 되어서 새롭게 생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반대로 저희가 또 새로운 앨범을 냈었을 때도 우리가 어떤 무브먼트를 보여줘서 이게 또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새로운 것들이 생겼구나.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형 때문에 뭐 이랬어요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없을 것 같은 음악이면은 못 하겠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룹 이름 나오고 나서 듀오 프로젝트들이 엄청 많았어요.
듀오 프로듀서도 많고 아니면은 진짜 프로듀서 저희는 진짜 프로듀싱만 했었으니까 뭐 저희가 플레이어를 막 같이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프로듀싱만 했었을 때는 사실 하여튼 여러 가지 되게 많은 좋은 의미의 그런 자양분을 좀 많이 남겼다고 생각을 해요. 곽하님도 그러면 라이브를 많이 하고 싶다고 그랬고 그룹은 이제 오프라인을 하고 싶다는데 오프라인이라는 게 공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케팅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페스티벌 공연으로? 예, 공연이죠. 자체 컨텐츠. 그럼 되게 새로운 그림이 나오긴 하겠네요. 듀엣으로 프로듀서로 했을 때 공연을 했을 때. 네, 저희는 그래서 빨리 일단 장충체육관에서 공연하고 싶다. 근데 이거는 제가 한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타이밍이 온 거지. 이제 할 때가 됐죠.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자면 이제 해외에서는 퓨처랑 메트로 부민의 합작 앨범이 있었고 또 국내에서는 CK랑 릴모시핏의 K플립도 있었는데 이런 자기 사운드가 확고한 프로듀서와 그 찰떡 맞은 래퍼가 이제 뭉치다 보면은 그 아티스트가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거나 리브랜딩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갈수록 이제 뾰족한 음악성을 가진 프로듀서가 엄청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두 분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좋게 생각하는 그게 무슨 질문이야? 아니, 야 주보가 좋게 생각하지 내가 안 좋게 생각하겠니? 물어봐. 왜 춤췄냐고 물어보고 싶었다며. 아닙니다. 좋게 생각하죠. 좋게 생각하죠. 잘 말렸네요. 아니 실제로 지금 준봉님이 힙합 플레이어에서 희미님이랑 같이 네, 맞아. 콘텐츠를 네, 하고 네, 있어가지고 지금 오늘 벼르고 왔거든요. 네네네. 내가 왜 춤췄냐고 궁금해? 야 니네 때문이잖아. 방송 1, 2 했거든. 그러니까 뭔가 만족은 하는데 얘네는 분명히 내가 힙합 플레이 얘기 하나만 하자면은 제가 처음에 좀 고사를 했어요. 왜냐면 나 팟캐스트 인터뷰 컨텐츠를 내가 너무 좋아하잖아. 나는 예능 컨텐츠는 내가 진짜 많이 거절을 하잖아. 근데 팟캐스트나 인터뷰 음악 얘기하는 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나 이거 엄청 진지하고 싶다 했더니 진지한 것도 원하지 않는데 나 웃겨야 되냐? 그럼 나 안 한다 라고 했을 때 편했으면 좋겠대. 그래서 그럼 편하게 해야겠다. 진짜 편하게 했더니 만족은 하는데 조금 아쉬워해. 만족은 하는데 이거 몇 개 조금 더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술도 한잔 했으니까 신나가지고 그냥 놀았던 거였지. 저희 엄청 좋아. 제이플 라디오에 없어서는 안 될 텐데 The Real MC. 몰라 내가 추구하는 그게 계십니다. 아니야. 너무 내가 술 먹을 때 놀 때 텐션 나오니까. 근데 좋아. 네. K플립 얘기도 되게 엄청 많이 했었는데 K플립 나가고 저가 요즘 볼 때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사람들이 그룹 이름보다 약간 릴모스피를 좀 많이 알더라고요. 그쵸. 그 세대의 변화가 느껴져요. 완전 느껴지죠. 언제 많이 느껴져요? 그래도 공연을 안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일단은 저한테 데모나 아니면은 릴리즈한 트랙을 보내는 친구들의 결이 있잖아요. 이런 사운드를 추구하는구나의 결인데 이 친구들이 일단 어린 게 느껴지는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어떤 앨범에 대한 피드백이든 그 어떤 반응을 되게 원하거나 아니면은 그 친구들이 우리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음악들을 듣는지에서도 나오는 게 엄청 많고 네, 그런 것들이 있죠. 그 곽하님은 실제로 K플립 했을 때 공연을 많이 섰잖아요. 했을 그쵸. 때 뭐 좀 곽하님을 어떻게 알아요? 기타리스트로 알아요? 아니면은 보통은 기타리스트로 많이 이제 그쪽으로 유입되는 게 이제 제가 기타 치는 모습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유입이 되긴 하는데 기타 치면서 또 이제 아까 그 좀 덧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기타 치면서 이제 땅도 보고 위에도 보고 딱 보는데 앞을 딱 봤는데 모시핏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힙합 음악에 맞춰서 모시핏 하는 걸 처음 봤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변하고 있구나. 이게 변화가 찾아왔구나. 근데 그게 K플립이고 그 무대를 통해서 되게 시너지를 많이 느꼈죠. 저는 그 민식이한테 되게 감동받았던 거는 민식이가 갑자기 이제 그거를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민식이가 이제 공연하는데 모시핏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놀고 모시핏을 하고 했는데 힘나 이거 우리가 만들었다. 이거 만들었다 했었을 때 와 민식아 와 그치 이거지 막 이러면서 되게 너무 좋았었었죠. 또 이제 앨범에서는 피처링 아티스트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뭐라 그러지? 할렘 쉐이크 같이 뭔가 그 보컬 없이 뭔가 그런 프로듀싱만으로서 엄청 막
퍼지거나 유명해지거나 이런 거는 거의 케이스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보컬 픽이 엄청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두 분은 이제 피처링 아티스트를 고를 때 어떤 기준을 보고 고르시는지, 그리고 피처링 아티스트를 섭외할 때 본인만의 팁 같은 게 있으시다면. 저는 일단은 그 사운드 혹은 그림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사운드에서는 만약에 이게 사운드라는 게 어떤 특정한 장르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하이햇 그루브가 갑자기 치치치 치치치 하면은 여긴 블라스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고, 여기서 뭔가 조금 더 이런 뭐 드럼 스네어 하나 갖다가도 되게 영향이 많이 느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한국에서 딱 뭉쳤을 때 이런 그림을 어떻게 만들지? 라고 했었을 때 이거 나랑 이 사람이랑 이렇게 하면은 저런 뭔가 어떤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항상 조합하는 거죠. 조합하는 거. 네.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킵을 하고 있다, 딜레이를 시키는 아티스트면은 그냥 이거 언제쯤 할 수 있냐, 아니면은 야 이거 언제쯤 할 수 있어, 아니면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 거절을 한 번 했다라고 하면 저는 제 시도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제 시도는 좋았으면 했겠지. 예. 그러면 그 비트가 킵이 되어 있으면은 다른 아티스트한테 공유를 안 하시나요? 아니면 비트가 킵이란 것보다는 그냥 피처링이 피처링. 피처링을 보냈는데 할게 이렇게 되는 경우. 근데 일단 릴리즈를 만약에 해야 되면은 그쵸. 이거 못 할 것 같다, 형 이거 안 될 것 같다, 다른 애랑 하겠다, 우리 다음에 그 타이밍 좋을 때 다시 하자, 그냥 이렇게 하는 편이고, 한 번 만약에 피처링 못 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곽하님 이번에 어땠어요? 저도 뭐 저는 피처링을 뭐 지금 뭐 첫 앨범이고 하다 보니까 뭐 피처링을 거부한 것 같은 사람은 조금 네, 예, 그러니까 뭔가 그 저랑 이제 뭐 관계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랑 뭐 얘기할 때는 뭐 되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수월하게 했던 것 같아요. 곽하님은 그럼 프로듀서 앨범은 낼 생각도 없어요? 네, 아예 그냥 아티스트로서만. 네. 약간 곽하님 프로듀서로 또 앨범 내도 또 기대되는 게 또 있네. 또 약간 그 또 부캐를 또 만들어서 나왔을 때도 멋있겠다 생각은 하고 있네요. 뭔가. 뭐 재밌는 아이디어이긴 하네요. 근데 뭔가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역할 자체가 너무 바운더리가 너무 넓어서 그걸 하나로 딱 그 쥐어 갔을 때 제 그 프로듀서 곽하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너무 막 많은 장르를 다루는 앨범은 내기 싫어하는 타입이라서 네, 그게 많이 먼 미래에 고민일 것 기대가 됩니다. 이거 되게 단순한 질문 한번 해봐요. 드레이크랑 캔드릭이 있었잖아요. 드레이크 대 캔디가 하면 혹시 누가 더 좋아하시나요? 근데 전 드레이크인 것 같아요. 드레이크. 같아요. 저도 드레이크예요. 아, 드레이크 드레이크. 앨범 더 많이 듣고 네, 드레이크 앨범을 근데 더 많이 이제- 듣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작년에 드레이크가 캔드릭 라마랑 디스전을 하면서 이제 매출 부민한테 넌 그냥 조용히 하고 그냥 비트나 찍어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이게 사실 프로듀서는 약간 래퍼보다 한 단계 아래인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는 벌스였는데, 이 벌스 두 분 딱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뭔가 대중들이 흔히 프로듀서를 생각할 때 좀 서포트를 하는 역할로만 좀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점에 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드레이크가 근데 그런 가사를 쓸 만큼 그냥 솔직히 빡쳤을 것 같아가지고 네. 사실 뭐 거기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었고. 네. 대중들이 이제 프로듀서를 생각했을 때 좀 더 래퍼들을 서포트하는 역할로만 인식을 하는 이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뭐 그건 당연한 거다. 저는 음.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어떤 업계 안에서 우리의 어떤 대우나 아티스트들이 리스펙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딱 급발진되는 어떤 트리거 포인트인데, 네. 근데 사실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서포터를 해주는 거죠. 저는 사실 그거를 더 멋있어 해요. 더 멋있어 하는데,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 준벅 씨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엄청 많이 드는 게 프로듀서랑 곡자랑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작곡가, 프로듀서를 얘기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 그런 거거든. K플립에도 내가 많은 프로듀서들을 참여를 시켰어. 네네. 근데 나는 일단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내가 그대로 배웠던 거를 동생들한테 알려주고 싶었거든. 나는 그 르세라핌 메인 프로듀서인 13의 관이 형이라고 있는데 그 관이 형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어렸을 때 야 힘나 이거 너가 스네어 골라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스네어 골랐어. 스네어 찍었어. 하이햇도 찍어봐. 하이햇 찍었어. 뭘 안 했어. 근데 그 다음에 형이 어떻게 하는지 보래. 옆에서 그냥 앉아서 보기만 했어. 근데 내가 크레딧에 있는 거야. 형 이거 나 왜 있냐? 그래서 아니야 너 이거 같이 한 거고. 그래서 근데 나는 하여튼 거기서 되게 많은 걸 느꼈어. 엄청 많은 걸 느꼈단 말이야. 그래서 형은 나한테 돈 주고도 못 사는 그런 경험을 시켜줬거든. 형 근데 난 궁금했어. 형이 하이햇 고를 수 있고 형이 스네어 고르실 수 있는데 왜 저한테 이걸 하게 하셨냐 그랬더니 아니 그냥 난 너가 어떤 소스를 선택할지 난 궁금했어. 그래서 너는 이 곡에 참여를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나한테 그게 엄청 자양분이 됐고 그리고 형이 어떤 식으로 일하는지 엄청 많이 보면서 배웠었거든. 그래서 이번에 프로싱 하는데도 진짜 예를 들어서 하이햇만 찍으라 해. 근데 그냥 난 다 넣어줬어. 왜냐면은 대신 후반할 때 최종할 때 내가 하는 거 옆에서 무조건 보게 했어. 보게 하고 나 이제 알려주려고 했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프로듀서라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트러플 계란 볶음밥을 만들자고 내가 했어. 내가 지금 우리가 한 거야. 내가 자 여러분 트러플 계란 볶음밥을 만들게요 하면은 준바가 너가 올리브 오일 넣어서 계란 후라이를 해줘. 하고 곽하한테 너가 그리고 거기에 야채 썰고 근데 야채는 파프리카랑 당근하고 양파 썰은 다음에 햇반 돌려서 볶음밥 해줘. 하고 그러면 경민이 형이 루미니 형이 여기에 케찹 얹어서 흰 색깔의 플레이트 해줘. 라고 하면 이거는 누가 만든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프로듀서 그러니까 이거를 난 기획자라고 생각을 하거든. 디렉터.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사실적인 프로듀서라고 했었을 땐 난 이건 서포터가 아니라고 생각해. 제작자. 제작자지. 저희 최근에 그 질문 했었잖아요. 인철님이랑 그렇죠. 디렉터라고 한다고 다. 네네. 제가 얘기하는 그 기준이 저도 같은 기준이라서 이거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디렉터라는 거지. 뭔가를 만들었다고 디렉터는 아니란 말이죠. 엄청난 실력자들이 그리고 엄청난 각자의 생각을 갖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다 이고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 하나로 갈까요? 라고 그 지휘를 할 줄 알아야 돼. 프로듀서는. 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게 그리고 서로 제일 안 힘들고 정확하게 이거 할 거니까 이것만 보고 가자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고. 다음은 이제 샘플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샘플링 얘기 좀 싶은데요. 해보고 싶었어. 이번에 이제 곽하님도 참여하신 릴모시핏 CK의 K플립 앨범을 통해서 이제 한국적인 소스가 어떻게 하면은 멋지게 재해석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것 같은데 프로듀서로서 두 분이 생각하시는 샘플링의 본질이 무엇인지 단순히 이제 소리를 따오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내면의 본인만의 태도랑 뭐 철학 같은 게 담겨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샘플링 같은 경우는 저는 크게 봤었을 때 두 가지로 나뉜다 생각하는데 기존의 곡에 제일 강한 테마를 갖고 와서 이거를 지금의 사운드로 바꾸는 방법 그리고 기존의 트랙을 아예 플립을 시켜버려가지고 아예 새롭게 만드는 방법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K플립 같은 경우는 전자의 그 방법을 선택을 했던 거는 이 음악들을 원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이 사운드로 바꿨네가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였고 그리고 또 다른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던 샘플링 자법에서는 그냥 아예 완전 플립을 시켜버려가지고 새로운 멜로디를 만들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그냥 어떻게 이 작법을 활용하냐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은 K 플립 나왔을 때 샘플링이 들어왔었는데 그 전에 뭐
포쇼도 그랬고 예솔로도 샘플링 작업들을 계속 했었는데 이게 같은 영감이어서 동시에 진행이 됐던 거예요. 노노노노 그건 완전 아니었고 예솔로랑 포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거였어요. 예솔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씬에 나오는 음악들을 보면은 우리 세대들이 듣고 자란 음악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음악을 할 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갑자기 막 니오 음악을 샘플링하고 티페인 음악을 샘플링하고 아니면 옛날에 뭐 알리아나 막 이런 음악들을 샘플링을 하면서 팝을 만들어 버려. 근데 이걸 보면서 저거를 한국에서 하면은 나는 부하걸의 러브를 너무 좋아했으니까 그 트랙을 앞에 룹을 따가지고 이거를 그 UK 기러지로 바꿔야겠다. 약간 요런 생각이었고 포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릴모시핏 AAA의 타이틀곡 후보였어. 원래가 후보였었는데 트랙이 그 강한 느낌은 아니잖아. 막 분노가 느껴지는 트랙은 아니어서 뺐었는데 하여튼 그 트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에 그 플룻 바이브랑 어렸을 때부터 취미가 인스트루멘탈 듣기나 아니면은 그 보컬 제거 버전 듣기가 원래 취미였었거든요. 그게 어렸을 때 성장을 할 때 그 비트메이커 때 성장을 할 때 엄청 많은 그 도움이 됐었어 가지고 근데 갑자기 듣는데 와 여기 위에 건어 목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이거 완전 슬라임인데? 이거 완전 YSL 간지인데? 플룻하고 그 어떤 미디 기타 소리가 여기에 808 들어오면 완전 재밌겠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던 거였고 K-플립은 아예 다른 거였지. 곽한님은 혹시 샘플링에 관해 본인만의 철학이 있으신가요? 또 얘기하고 싶었던 그 샘플링 얘기가 있는데 그 저는 제미나이 앨범에서 첫 앨범에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노래를 되게 그거 좋아했었어요.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허밍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를 샘플링해서 올라라는 곡의 두 번째 앨범에 다시 넣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은 그냥 사운드적으로 좋아서 했다라기보다는 그 전에 그 제미가 찍었었던 뮤직비디오를 루민이 형이 이제 디렉을 했었고 루민이 형이 그 막 한번 이제 술을 마시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제미나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쌍둥이 자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의 자아에서 갈등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꿈에서 약간 깼다가 다시 꿈을 꾸는 약간 그런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캐릭터가 되게 짙은 아티스트였는데 그거를 다시 브링업 하고 싶어서 그 노래 한 파트를 다시 가져와서 그러니까 계속 이제 루프가 도는 거죠. 그 세계관을 계속 가져가고 싶어서 그 본인의 곡을 리샘플링해서 또 다른 느낌으로도 약간 표현하는 그런 거를 되게 재밌게 했던 것 제가 같아요. 영감을 줬네요. 그쵸? 예. 그 재미나의 앨범은 그래도 1집, 2집 제가 뮤직비디오 찍었으니까 3집 그것도 그렇고 세 번째 뮤직비디오도 투미라이트 그렇고 다 눈 감고 시작해요. 재미나이가 쌍둥이 자리고 자기 다른 자아 때문에 계속 꿈을 꿔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거를 이제 술 먹고 계속 얘기하다가 그게 그 이제 올라라고 해야 되나? 네. 올라 곡이 그때 제가 앨범도 같이 따라갔었는데 너무 좋았던 거죠. 와 이게 곡으로 나고 인사이드 나왔을 때 술 먹을 때마다 그래요. 이거 너무 좋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또 나왔네요. 그쵸. 근데 자기 걸 자기가 샘플링하는 것도 또 재미가 그것도 되게 있겠네요. 재밌잖아요. 이것도 좀 사람들이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그쵸. 약간 그 이스터 에그 느낌으로. 근데 이제 샘플링이 국내에서는 좀 체계가 많이 안 잡혀 있어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시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왜냐 샘플링을 사용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K-플립 샘플링 클리어 작업에서 조금 어려움 같은 게 있으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니요 그 제가 이거는 다른 인터뷰 그게 어디였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되게 첫 번째는 시험하고 싶었어요 저를. 그게 어떤 말이냐 아까 리스크 아니면은 되게 랩 난이도가 어려워야 되는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 제가 이번에 샘플링 했던 트랙 원곡들의 아티스트들을 보면은 어떤 예능적인 컨텐츠에서 대중 친화적인 아티스트들이기보다는 진짜 본인의 음악의 색깔이 엄청 진한 아티스트들인데 네네. 이분들의 음악을 저도 워낙 팬이니까 이 사람들 거를 샘플링을 하고 싶다. 근데 이 사람들 거를 샘플링을 하면은
그 음악을 좀 아는 사람들은 와 얘네 거 어떻게 샘플 클리어 받았지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지금의 이제 한 뭐 10년 차 그루비룸 휘민이면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한번 나를 내가 시험해 봐야지 해서 대부분은 그냥 직접 다 컨택을 하고 직접 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네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네네네. 아 그래도 내가 엄청 구리게 하진 않았구나 그런 것도 있었는데 소통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많은 아티스트 원곡자 이제 분들이 가사적인 포인트를 되게 중요시 여기셨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지가 난 제일 중요했고 이걸 통해서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하고 싶은 건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잘 드리고 저는 이거를 이렇게 좀 막 우리는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었었고 네. 사실 그래서 너무 아쉬웠죠. 이 앨범이 안 나올 뻔했었으니까 클리어를 다 받았는데 생각나는 파트너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너무 아쉬웠는데 그래서 민식이한테 너무 고맙다. 역시 왜냐면 사실 그 곡들 다 민식이한테 훅 맡기고 싶었고 원래 했었는데 어떻게 그래요. 근데 민식이 너무 바쁘고 한데 그러다가 네 갑자기 하여튼 옛날부터 맨날 같이 하자 했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너무 좋게 돼서 그러면 샘플 클리어가 안 돼서 발매 못한 곡들도 있어요? 이 K 플립에는 없고 그루비룸 거에는 한 곡 있어요. 네, 그루비룸 거에는 한 곡이 있고 K 플립에서는 없어요. 다 됐어요. K-플립의 결과물이 엄청 좋게 나왔으니까 그 이후에 뭐 연락이 역으로 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셨나요? 그 원곡자분들께서 그냥 그 타블로 형님이 저희 이제 스토리에 송 오브 더 이어라고 네, 이렇게 올려주셨었을 때 네. 감사했죠. 형을 이제 직접 인사 못 드린 지가 거의 6년 넘은 것 같은데 근데 쓰라 형은 저랑 지금 같은 헬스장 같은 PT쌤인데 옆 아파트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올해 초에 한번 뵀었었는데 네, 하여튼 뭐 실제로 이제 다시 또 뵙게 되면은 한 번 더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죠. 하여튼 타블로 형이 그렇게 샤라웃 해주셨을 때 너무 감사했었어요. 그 곽하님은 앨범 뮤직비디오 찍었어요? 아직 안 찍을 찍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네. 그러면 요번에 곽하님의 그 생각이나 아트워크도 좀 표현을 하고 할 생각이에요? 그쵸. 당연하죠. 네. 그럼 뭐 컬러나 이런 것도 다 모아놨고 아카이빙을 핀테레스트에서 이제 다 조합을 해놓고 어때요? 막상 자기 본인의 뮤직비디오를 찍으려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제가 싱글 준비를 하면서 되게 많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되게 새로 알게 된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그 당시 때는 뭐 핀테레스트 활용하는 방법도 잘 몰랐기도 했었고 뭐 이런 부분을 아카이빙을 했어야 된다 막 이런 부분들도 되게 많이 느끼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제가 앨범을 만드는 거지만 저희 팀이 같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팀이랑 같이 공유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원마인드로 접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은 제 생각을 모두 다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정리해서 공유를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제가 더 이거를 확장해서 열 수 있는 그런 거를 뭐 제시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약간 이렇게 먼저 제시를 한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카이빙 진짜 많이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미팅을 통해서 그게 조금 더 이제 폭을 조금 더 많이 좁혀 나가는 그런 작업을 이제 거칠 거고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니면 맡기고 싶어요 나중에는 다음 거 할 때는 비주얼은 내가 관여 안 하고 나 음악 만들래. 네, 나중에 해봐야겠죠.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이제 저도 뭔가 알아들을 수 있는 같은 이제 그 공통되는 언어를 제가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혼자 이렇게 해보고 이런저런 시도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다음 질문은 이제 음악 프로듀싱에 있어 AI 도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나중에는 AI 요리사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그래도 AI 요리사가 나와도 기존 셰프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약간 좋은 재료를 분별하는 능력이라든지 아무리 똑같은 레시피여도 그 셰프들마다 본인 조리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솔직히 AI가 프로듀싱에서도 어떤 발전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궁금한데 뭔가 이제는 AI가 음악을 아예 뭐 순식간에 만들어내고 이제 뭐 보컬 같은 것도 이제 거의 복제를 할 수 있는 거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보시기에 앞으로 이런 AI 기술들이 음악 프로듀싱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그 두 분이 생각하시는 것들도 좀 궁금해요. 근데 뭐 빠른 시일 내에 엄청 상용화돼서 오겠죠, 사실. 그리고 올 거고 그때 안 쓰면은 되게 누가 봤을 때는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왜냐면은 지금 엄청 윗세대 분들은 그 이 미디 프로그램으로 음악을 만드는 것 자체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음악이란 거는 악기 하나하나 연주를 다 해야지, 녹음을 다 해야지 그게 음악이지, 컴퓨터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하는 게 음악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스플라이스 도입 초기 단기에 스플라이스를 활용을 안 했었어요. 왜냐면은 그 프로듀서가 갖고 있는 샘플이란 거는 엄청나게 디깅을 많이 해서 내가 하나씩 모아가지고 나만의 샘플 CD를 모아야 되지, 저렇게 되게 되게 그냥 퍼블릭한 샘플들을 다 같이 활용한다고 했었을 때 저는 되게 안 썼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캔디라마가 스플라이스를 쓴 그 샘플들로 만든 음악들을 보면서 뭐야 이거 다 쓰잖아, 이거 지금 내가 안 쓰면 내가 바보구나 라고 해서 쓰게 됐었었는데 AI도 같은 식으로 오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이 드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변하지 않는 가치가 무엇인가 라고 했었을 때 스토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I가 만들었어도 결국 아까 얘기했던 기획자, 디렉터가 AI에게 어떤 것을 주문을 해가지고 어떤 스토리에 어떤 서사가 내가 왔었을 때 그냥 사실 그냥 툴이잖아요. 툴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만약에 쓰게 된다면은 툴이고 내가 지금 귀찮게 뭐 하이햇 하나 고를 거를 제가 대신 해주는 거니까. 근데 내가 이런 사운드를 보여주고 아니면 지금 나의 이야기에서 아티스트 커리어에서 지금 이런 메시지를 남겨야 되고 그런 게 사실 중요하지. 그러니까 툴로서는 나중에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많이들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약에 AI가 이제 툴로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먼 미래에 AI가 어떤 디렉팅까지 오게 되는 순간이 왔을 때는 어떠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네. 그 디렉팅이란 거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디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AI가 어떤 인사이트 조사를 한 다음에 지금 가장 타율이 좋은 프로젝트를 갖고 와가지고 이런 비주얼에 이런 음악으로 디렉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그것보다는 뭐 진짜 실제 사람이 하는 게. 디렉팅을 하지 않을까요? 결국 디렉터들만 살아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봤었을 다른 때는. 개념으로 AI 프로듀서가 생길 것 같아요. AI를 되게 잘 다루는, 지금도 아트도 그렇고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AI 오퍼레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그 디렉을 잘하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편집을 못 하더라도 AI가 다 해주고 3D 툴을 못 다루더라도 AI가 다 해줘 버리는데 이 디렉팅 컨셉을 너무 잘 만들어 버리니까 좋은 것들이 나오는데, 프로듀서도 아마 그런 디렉팅을 하는 프로듀서도 나오지 않을까요? AI 프로듀서라고. 곽하님 생각 어때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AI가 인적 노동까지 담당을 하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으로도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이제 세력들이 있을 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인간의 손을 거쳐서 사용하는 툴이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그 많이 AI 기술을 많이 쓰는 그 음악에서 많이 쓰는 어떠한 그 바운더리가 남자 보컬이에요. 남자 보컬이고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 목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AI 보고 이거 여자 목소리로 불러줘라고 이제 지시를 하면은 여자 목소리로 변경해주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아이디어 제시, 데모를 그렇게, 가이드처럼. 그렇죠. 가이드로 되게 좀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데모에서 그치는 작업들이 지금까지의 그건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AI가
모든 걸 다 하는. 박하님이 좀 AI를 쓰시긴 하나 봐요. 그쵸. 저는 이제 탑라인도 많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들이 생각이 났을 때 원래는 가성으로 이제 불러서 이렇게 어떻게 만져가지고 여자 목소리처럼 이렇게 제가 계속 재녹음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제가 가성으로 부른 다음에 AI로 변경 소스 교체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노래를 들었을 때 감흥이 훨씬 더 오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AI 공부를 또 따로 하세요? 공부는 따로 하지 않고 뭐 어떤 그 기술이 뭐 새로운 기능이 나왔다 하면은 다 찾아보긴 해요. 다 찾아보고 내가 활용을 할 수 있을까? AI 기술은 어디까지 발전을 했을까?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고 그와 동시에 거기 안에서 내 포지션이 미래에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긴 박하님도 한데 그렇고 뭐 힘이 그렇고 에어리어 그 아티스트의 특인 것 같은데 생각이 엄청 많잖아요. 작업량도 엄청 많고 번아웃 같은 거 안 걸려요? 저는 번아웃은 안 걸리고 번아웃보다는 최근에 그 히플라디오에서 얘기했었었는데 그냥 언제였지?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냥 제가 원했던 번아웃은 없었었고 그냥 이루고 싶은 걸 다 잃어버려가지고 그냥 꿈이 없어져서 그것 때문에 좀 슬럼프 아닌 슬럼프가 왔었던 것 같아요. 사실 슬럼프라고 하면은 이게 슬럼프가 음악을 못 만들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동기부여가 없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꿈꿨던 어떤 버킷리스트들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나 이제 뭐 하지?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면은 뭘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뭐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였죠. 그럼 본인이 아티스트로서 리밋을 건 거예요? 아니면 나의 목적지가 예를 들어서 뭐 관희 형님처럼 이쪽 K-팝에서 대장 프로듀서 이쪽은 내 길이 아니고 다른 결의 목표를 잃어버려가지고 좀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답답함을 느낀? 후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이런 거 하여튼 되게 여러 가지 엄청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뭐 따졌을 때 나 프로듀서 할 거면은 멜론 1등 해봐야지. 뭐 예를 들어서 프로듀서 해보면은 이런 것도 해봐야지. 프로듀서 되면은 내가 막 추구했던 무브먼트가 이런 거니까 이런 것도 해봐야지. 나 얼마 벌어야지. 나 어디 살아야지. 뭐 뭐든 이거를 그냥 다 잃어버려서 가지고 할 게 없네. 네. 하여튼 요런 거였었죠. 반대로 그럼 곽하님은 고민이 언제 한번 있었는데 이제 앨범 그 작업을 다 마치고 발매를 했어요. 그리고 한 2주 동안에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한테 주어졌고 그때 집에 가서 뭐 해야지 하는데 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막 레이싱 게임 뭐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 해도 1시간 있으면 너무 지루해요. 그래서 작업실에 가요. 작업실 가서 음악 듣고 음악 만들고 이런 게 어느 한 포인트에서 중독이 되어 버려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쉬지 않고 일하는 게 오히려 번아웃에서 조금 좋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럼 쉬지 않고 일하는 원동력이 뭐야? 재밌어서? 재밌어서? 너무 재밌어서 이게 그냥 뭔가를 만들고 공유하고 반응 오고 이런 그 뭐라 해야지 여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재밌어서 그리고 계속 그 목표가 계속 그 가까운 시일 내에 계속 찾아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뭔가 목표 의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 아까 번아웃 막 꿈을 잃었다. 여기서 맞아.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가 내가 일하는 원동력은 경쟁하고 열등감이거든. 난 열등감을 너무 사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열등감이 진짜 너무 안 좋은 열등감이 아니라 와 저렇게 하네? 나도 저거 해야겠다. 이런 게 있는데 그 영감을 주는 사람이 없어진 것 같아. 진짜. 나는 그래서 예전에는 맥갈라 있잖아. 맥갈라 시즌이 나한테 엄청 그런 시즌이야. 와 맥갈라 개 멋있다. 와 나도 저기 모마 가서
와 나도 저런데 막 있고 싶다 막 이랬었던 적도 있었었고 그 시즌에 되게 열등감인 거지 따지자면. 근데 그게 엄청 에너지가 돼서 저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러면은 더 막 이렇게 영향력도 있어야 되고 거기는 안나 윈터가 다 컨펌을 하니까. 근데 안나 윈터가 컨펌을 했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컨펌이 통과가 될까? 어떤 사람이 돼야 되지? 하여튼 이런 열등감이나 그 경쟁을 하고 싶은 상대들이 없어져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막 최근에 많은 형들 아니면 동료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었을 때 조금 더 그러니까 좀 그 내가 너무 일할 때 나 일할 때 엄청 현실적이란 말이야. 되게 이성적이고 그래서 조금 더 좀 과하게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더 꿈을 크게 가져야겠다라는 시기. 곽하님 일이 잘 되는 시간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언제예요? 이게 진짜 정확하게 약간 언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갑자기 저도 모르게 찾아오는 그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아카이빙이 완벽해졌을 때 그때 그냥 저도 모르게 아이디어가 그냥 계속 터져요. 계속 터져서 제 손이 못 따라가는 그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미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한번 맛보고 난 뒤에 아카이빙을 다 써버렸을 때가 문제였던 때가 있었고 그때는 진짜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내 마음에 안 들고 왜냐면 이미 그 제일 좋은 걸 맛봤으니까 그 이하로는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계속 밤을 새게 되고 또 아카이빙을 또 계속 또 작업실 하고 그냥 나가고. 그쵸. 계속. 어떻게 보면 진짜 그 휘민이가 얘기했을 때 그 경쟁이라는 단어에 조금 한번 꽂혔는데 계속 그 경쟁심을 계속 불태우는 게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막 밤을 새는 이유, 뭐 계속 내가 뭘 해야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경쟁을 어떻게 보면 즐기는 사람이어서 그렇지 않을까. 휘민님이 지금 말씀하신 맥락에서 보면은 계속 이제 지금까지 계속 정상 또 다른 정상 계속 오르면서 이렇게 계속 올라왔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내려다 보니 내가 지금 올라와 있는 정상이 가장 높은 정상이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내려와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거는 네. 제 머리 안에 그런 건 없어요. 내려가는 건 절대 없고 절대 없고. 내려가는 건 절대 없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네. 저는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 어떤 재미도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그런 얘기 힘이 해외 래퍼랑 작업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외에서 행사들도 많고 막 이러니까 진짜 많은 아티스트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그러니까 그런 비트메이커의 삶은 제가 꿈꿨었던 프로듀서가 아니어가지고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해외 친구들이 뭐 얘 여기 누구야 엄청 유명한 래퍼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뭐 얘기하긴 그러니까 엄청 유명한 래퍼고 당연히 누군지 알지. 그래서 누군지 알아. 그럼 얘는 나를 소개받았을 때 여기 한국의 프로듀서다 이렇게 소개받으면은 비트 보내줘라고 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 절대 안 보내줘. 왜냐면 내가 그거 비트 주는 프로듀서가 되고 싶지 않아. 그게 내가 추구했던 프로듀서가 아니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리고 저들이 나의 경쟁 상대라고 생각이 들지도 않고 왜냐면 저도 외국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엄청 많으니까 그 씬은 진짜 또 다른 씬이거든요. 거기는 진짜 그냥 거기도 말도 안 되게 되게 진짜 스튜디오에만 박혀 있고 맨날 비트 막 30개씩 만들고 뭐 그러니까 저랑은 제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는 또 다르니까
그래서 또 거기 안에서도 엄청난 재미들과 경쟁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또 재미들이 아니니까 하여튼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건 아니고 아 내가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지금 또 이제 새롭게 하는 프로젝트들이든 아니면 우리 앨범이든 그런 것들이 이제 내년에 또 공개될 것들이 많은데 그걸 통해서 이제 아 오케이 이제 넥스트 챕터가 대충 좌표가 좀 생겨가지고 지금 이제 좀 다시 재밌어지고 있는 단계예요. 그리고 제가 술을 이제 다시 먹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제가 원래 작업할 때 술을 엄청 마시면서 하거든요. 근데 술 마셔서 아 술 마시면 음악이 잘 나와 이런 게 아니라 술을 마셔야 좀 사람이 과해지거든요. 과한 생각 안 될 것 같은데 나 뭐 예를 들어서 나 뭐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해도 하면 멋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술을 안 마시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작업할 때 항상 술을 마시면서 좋은 음악들 앨범들이 많이 작업을 했었었는데 하여튼 최근에 안 하다가 지난주였죠. 지난주부터 곽하한테 야 나 이제 다시 술 마실 거라고 해서 작업하면서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아 내가 지금 새로운 좌표가 찍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그러면 그룹 이름도 릴모스피 때는 해외 아티스트를 좀 했잖아요, 피처링을. 네. 근데 최근에도 뭐 지드래곤님도 그렇고 박재훈님도 그렇고 해외 아티스트 콜라보를 조금 크게 하고 있는데 그룹 이름도 그럴 생각 있어요? 근데 저는 해외 아티스트 콜라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봤었을 때 어거지인 것들이 제일 별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랜시4랑 했었을 때 랜시4랑 릴모시핏은 어거지가 아니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딱 그리고 일단 그들한테 트랙을 들려줬었을 때 일단 좋아해야 되고 이게 그냥 단순히 돈으로 움직이거나 비즈니스 아니면 아 그냥 뭐 아시아에 뭐 어떤 애들이야 얼마 준대 이런 거가 아니고 진짜 이게 어거지가 아니라 서로 느껴져야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느껴지는 게 같은 결의 아티스트라면은 너무 좋고 근데 어떤 너무 유명하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그냥 너무 유명하기만 한데 해외 아티스트 이건 너무 어거지예요. 그거는 서로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는 좋을 수 있는데 네 아티스트 본인한테는 별로 좋을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제가 요즘에 봤었을 때는 어거지 콜라보가 옛날보다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봤었을 때 아 이 추구하는 결이 뭔지 알겠다가 딱딱딱 보이니까. 곽하님은 뭐 하고 싶은 콜라보 아티스트가 있어요? 꿈 그냥 나 이 아티스트랑 같이 한번 작업 한번 해보고 싶다. 저는 해외로 갈게요. 해외로. 해외에서는 썬더캣, 네. 썬더캣. 스티브 레이시 이런 소울풍을 가지면서 얼터너티브한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랑 작업을 많이 하고 싶죠. 에어리어 얘기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이제 하이어 나오고 대표가 되고 나서 에어리어를 했는데 어떠세요? 지금 이제 4년 차, 5년 차, 5년 차 됐지 벌써. 뭔가? 4년. 4년. 근데 4년. 네. 하여튼 근데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고 아티스트가 너무 많아졌으니까 옛날보다 신경 쓰기 더 많잖아요. 그쵸. 신경 쓸 게 많아졌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안에 스태프들도 엄청 많아졌고 신경 쓸 게 많아졌는데 하여튼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빨리 그 나이 때 20대 때 만들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추구하는 방향의 회사가 맞나에 대해서는 항상 리마인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진짜 에어리어도 뭔가 엄청 장르도 다 다양하고 네네네. 뭔가 서로 다른 개성과 마인드를 지닌 아티스트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에어리어를 뭔가 한 줄로 어떤 에어리어만의 철학을 한 줄로 설명을 한다면 뭔가 그거를 좀 담을 수 있는 어떤 뭐가 있다면은 어떤 게 에어리어는 음반 레코드예요. 음반 레코드. 네. 각자 추구하는 사운드가 있는 음반을 발표할 수 있는 음반 레코드고 예를 들어서 저희는 처음부터 계속 제가 우키팝 형 때도 말씀드렸고 재범이 형하고 에어리어 초반 이제 만들 때 인터뷰에서도 막 얘기했었었는데 하여튼 음반 레코드를 만들고 싶었었어요. 일단 팀처럼 할 수 있는 레이블은 그루비룸이 헤드라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 저희는 플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의 그 주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기획 제작 디렉팅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강점이 있는 회사고 그래서 그리고 그 어떤 장르적인 그런 바운더리도 엄청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 아티스트가 어떤 사운드, 이 아티스트는 이런 친구지라고 할 수 있는 개성을 가진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음반 레코드를 만들자 해서 저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염다 형님하고 팔로 형이 말했던 것처럼 어떤 레이블 이미지 때문에 이미지 팀처럼 굳어질까봐 단체 사진 안 찍는다는 아닌데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저희도 단체 사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고 대신 내부적으로는 하여튼 엄청 친해요. 아티스트들끼리도 다 엄청 친한데 이걸 이제 뭐 외부에서는 뭐 이렇게 볼 데가 없으니까 하여튼 우리가 추구하는 회사가 맞나에 대해서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곽하님한테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네. 에어리어 희민님이랑 규정님이랑 일을 할 때 다른 아티스트들은 아티스트와 프로듀서로 일을 하는 건데 네. 그리고 대표로 일을 하는 건데 곽하님 지금 대표이자 같이 음악을 만드는 프로듀서이자 이제 아티스트로 또 일을 하잖아요. 네. 어때요? 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은 비슷비슷하지만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거를 공유하냐가 조금씩 다르겠죠. 예, 뭐 같이 이제 누구를 프로듀싱하는 입장이면은 이제 제작자의 마인드로서 같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어떤 뼈대를 만들 것이며 어떤 컨셉을 더욱 뭐 부각할 것이며 뭐 이런 걸 많이 얘기할 테고, 근데 이제 아티스트적으로는 제가 오히려 또 새로 이렇게 뭐 습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제 질문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저의 갇혀 있는 생각들을 이제 너무나도 많이 열어주죠. 예, 그래서 되게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다른 아티스트들은 그룹에는 붙어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작업실을 같이 쓰면서 프로듀싱 얘기도 하고 자기 음악 얘기도 하니까 다른 네. 아티스트들이 약간 부러워하지 않을까. 조금 더 밀접하게 있으니까. 근데 사실 하여튼 이 친구는 그러니까 네 프로서라서 뭐 있는 근데 뭐 부러워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하여튼 모드 변경이 많겠죠. 왜냐면 저를 친구로서도 제가 멘탈이 안 좋을 때는 이제 사적인 얘기들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잘 들어주는 친구니까 또 그런 모드일 때는 저한테 엄청 많은 조언을 해주고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나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거죠. 좋은 친구이자 동료이자 아티스트이자 인 걸로 네.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거 들어야 돼요. 그럼 앞으로 이제 원엠에서 음악을 만드는데 뭐 조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크리에이티브 팀으로서 좀 원에는 이런 팀이었으면 좋겠다. 원앤온에서 무슨 노이즈를 만들 건지를 저는 계속 체크하면서 볼 것 같아요. 그거 약간 뭐 하려고 하는 걸까? 어떤 노이즈를 보여주려고 지금 저 사람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걸까를 생각을 하면서 보면은 재밌겠죠. 아 저들의 무브먼트가 이런 거였구나라고 생각했었을 때 하여튼 그래서 네 그냥 조언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뭐 다 너무 잘 하고 있으니까 그냥 뭘 보여줄까 약간 요럴 것 같습니다. 좀 잘 지켜봐주면 좋을 거예요. 곽하님은 어때요? AI 조심하세요. 아 저희 근데 AI 마스터가 있어가지고 저희 것도 AI가 굉장히 많습니다. 두 분 그러면 또 소감 그리고 평점 5점 만점에 몇 점이다? 너무 재밌었어요. 저 시간 간 줄 몰라가지고 갑자기 한 30분 지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1시간 40분만 지났다고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그 오랜만에 또 형이랑 또 만나 뵙고 또 이렇게 그 같이 얘기 나누니까 또 음악 얘기 너무 많이 해서 기분도 좋고 너무 재밌었어요. 5점 만점에 몇 점? 5점 만점에 4.5. 4.5? 0.5가 약간 앞으로 우리가 채워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희민님 저도 뭐 평점으로 얘기하면 한 4.5, 4.6 되는 것 같아요. 그 질문들 몇 가지가 또 진행자에게 조언을 예, 그럼 오늘 함께해주신 휘민님 그리고 곽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른 게스트분들과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